자, 우리 11월 22일 이제 기말고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다수가 지금 결석을 해가지고 보강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PT로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했었던 어법 수업에서의 내용은 관계사를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서 일부 개념, 핵심적인 개념들만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패드를 통해서 복습을 하는데, 강의를 듣는데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필기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필기를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은 책에 없는 내용 위주로 좀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리뷰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리뷰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와 대명사에서 대명사는 명사이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접속사니까 절과 절을 이어주는데, 얘는 뒷문장의 거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뒷문장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은 뒷문장의 대명사이니까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봤다시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인데, 자, 뒷문장에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가 없으니까 뒷문장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장 간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관계대명사를 쓴 이상 접속사 대신 쓰는 거니까 접속사가 없어야겠죠. 세 번째로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정적 용법 AM, 그리고 계속적 용법 ADM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팁 하나를,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하나 짚자면은 콤마 찍고 that, 계속적 용법에서의 that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what이라는 게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that은 앞문장이 완전하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what은 앞문장도 불완전하고 뒷문장도 불완전하다 라는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다른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that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 th와 wh에 집중을 해서 볼 건데요. that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 때 사용하는 것이 th고, 무엇인지 모를 때 사용한다는 것은 wh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 봤으니까 우리 이제 실질적인 예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전개를 확인해 봅시다. 예문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포인트대로 서술해 놨어요. 첫 번째로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입니다. A postman is a man. 우체부는 man, 남자이다, 사람이다. And 그리고 the man delivers letters. 앞에 나온 a man, the man이겠죠. 이 postman은 delivers letter, 편지를 배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he man을 he로 잡건, he로 잡아서 했을 때 그러면 he로 바꿔주고, and the man이니까 and he를 합쳐서 who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 postman is a man who delivers letters. 그러면 이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뒷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하는 것은 해당 문장에서 대명사가 어떠한 격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포인트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땡땡격 관계대명사. 이 말인 즉슨 대명사가 쓰인 원래의 격을 찾는 겁니다.
대명사의 격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은 주어가 없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어가 없으면은 보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고 우리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예문, 문장 간에 접속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팁이 하나 있어요. 이 경우에 출제 포인트는요, 출제 포인트는 절대 콤마, 쉼표, 다시 말해 콤마, 이렇게 되겠죠. 콤마라는 것은 접속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A and B and C, 이거는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A, B and C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이거 and가 이거 아닙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 문장에서 구어체로 쓰일 때 그냥 이게 접속사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굳이 물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출제 포인트에서는 원론적으로 가야 됩니다. 콤마라는 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잠깐 문장을 쉬었다 간다. 흐름을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말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I have many friends. 나는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are smart. 똑똑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and와 them이잖아요. 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있으니까 얘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꾼 문장이 밑에 있습니다. I have many friends, 콤마 찍고 some of whom are smart. 그들 중에 일부는 똑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시험 출제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시험 출제에서는 여기서 and를 없애고 some of them에서 밑줄 치고 뭐 한 3번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면 콤마 찍고 some of them are smart라고 하니까 우리 해석해보면 친구가 많아요. 몇몇은 그들 중에 일부는 똑똑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 넘어갔다가 틀린다라는 거죠. and가 있어야 됩니다. 콤마를 찍고 이어줄 때는, 굳이 이거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좀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좀 페이스가 빠르네요. 혼자 이제 막 써들다 보니까는. 살짝 좀 페이스를 늦춰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이다 보니 살짝 빨리 하는 것도 있어요. 관계되면서 예문에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정적 용법 AM과 계속적 용법 ADM을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M 형용사적 수식어 구조, 형용사 수식. 그 말인 즉슨 얘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미는데 이 명사는 어디에 있는 명사냐? 관계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관계사 바로 앞. 그리고 계속적 용법 ADM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M, AD라는 것, adverb가 나타내는 것은 부사죠. 그러면 부사적 수식입니다. 자, 부사적 수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부사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굳이 없어도 되는 추가 설명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M으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사는 명사를 못 꾸며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관계대명사가 문장 두 개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이어줬는데 이 경우에는 도대체 무엇을 꾸미는 대명사냐라는 거죠. 이때는 앞문장 저를 꾸며줍니다. 앞문장인 저를 꾸밉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추가적으로 내용을 하나 이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professors.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who became professors. 얘네들은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때 who became professor가 꾸며주는 것은 three son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교수가 된 아들 3명이 있었다. 인데 교수가 된 아들 셋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문장을 잘라서 보면은 그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게 100%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린 몰라요. 그 밖에 아들이 더 있는지 혹은 뭐 딸이 더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명사만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가진 것은 교수가 된 3명의 아들이다. 아들이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요. 두 번째, He had three sons. 콤마를 찍고 한번 쉬었습니다. 한번 쉬고 나서 who became professors. 그리고 그들은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ADM입니다.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 3명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진실이자 사실이 됩니다. 그는 아들이 셋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할 때 추가적인 내용에서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예요. 명사만을 꾸며주느냐, 문장을 꾸며주느냐.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 출제가 잘 안 되고 우리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콤마 찍고 대시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He had three sons that became professors. 콤마 찍고 대시 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굳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출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내용이니까는 그냥 콤마 대시 안 된다는 걸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이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DM이니까 ADM 불가하고요. 자, He had three sons that became professor. 우리 기초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who와 which는 that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때의 that입니다. three son을 꾸며주는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구분할 때 있어서의 포인트는 that은 항상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라는 점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 이제 칠판을 지우는 김에 잠깐 얘기하면은 that이라고 하면은 뭐 같은 거거든요. 항상 앞에 것과 뒤에 게 같아야 돼요. 우리 동격의 that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사 뭐 접속사 that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라는 것은 아들이 셋밖에 없는 게 그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that과 w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that과 what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문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본적인 형태로 구분을 해볼게요. I like what you like. 나는 좋아한다.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이쁘게 이제 의역을 해서 보면은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 글을 통해서 얘네 둘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 뭐 둘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가 본데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볼게요. 문법적으로. what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에선 the thing which 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계속 볼게요. I like something. 여기는 지금 주어 동사만 있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좋아해요. That you like.
근데 그거는 네가 좋아하는 무언가이다. 자, 둘 사이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무언가 something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여기 something이 됐지만 I like someone은 혹시 안 될까요? someone도 될 수 있어요. I like someone. I like someone. S5로 적을게요. Someone t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나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내 최애는 너의 최애이기도 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I like someone that이냐, someone that, 그리고 someone who라고 봐도 괜찮겠죠. someone that 혹은 something that.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what과의 차이가. what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조차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사물이구나,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what과 that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뉘앙스의 차이예요.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것만 얘기하면은 알 수 있는지 알 수 없는지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TH와 WH를 구분한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구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가이고 굳이 관계사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사에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문을 한번 봅시다. We will meet at RXK. 우리는 만날 겁니다. RXK에서. then, 그러고 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then, TH죠. We will study English a lot.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우리는 RXK에서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then, 그리고 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언제 만나나요? 그리고 then,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시점은 적어도 우리가 RXK에서 만난 이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then이라는 것은 RXK에서 만난 이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파란색으로 했죠? 알 수 있음이라는 걸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TH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WH를 만나봅시다. We will meet at RXK. 우리는 RXK에서 만날 거야. When we need to study English a lot. 우리가 need to study English.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RXK에서 만날 겁니다. 자, 언제 만날 거예요? 영어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게 지금 도대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만나면은 공부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when은 여기선 뭐 접속사의 when으로 쓰이고 있어요. 접속사의 when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추가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의문문에서 이번에 기말고사 포인트로 많이 나왔던 체크죠. Is the book what he tried to find? Tried to find. Is the book what he tries to find? 이게 그 책입니까? 그가 tries to find. 찾으려고 했던 무언가, 그 책은 이 책입니까? 이거 what을 구분으로 이제 that이랑 구분을 하겠죠. what과 that을 구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what과 that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의문문이잖아요. 그럼 the book is 뭐 빈칸. he tries to find. 그가 찾으려고 했던 건 도대체 무엇? 지문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편의상 1번, 2번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문장을 풀어볼게요. 1번. 의문문이니까 그냥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The book is 빈칸.
없죠? 그 다음에 he tries to find. He tries to find. 그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뭡니까? 빠져있죠. 이 두 개를 합쳐놓고 의문문으로 바꿨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여기서는 보어가 없고요. 여기서는 둘 다 보어가 없네요. 아무튼 보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 It's the book that he tries to find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if, what if 대시 돼버리면은요 the book is that he tries to find. 그 책이 얘가 찾으려던 그 책입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걸 굳이 왜 물어봅니까? 확인 차원에서? 뭐 굳이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대과 맛을 구분할 때는 그가 찾으려고 했던 보어가 빠져있고 여기서도 the book이 정말로 얘가 찾던 책인지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이 책인지 찾으려는 책인지 모릅니다. 아직 찾으려는 책인지 모름. 자,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TH와 WH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냐 알 수 있는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을 넣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읽어본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영상을 좀 수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끝났고 관계 대명사의 리뷰가 끝났고 관계 부사에 대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양을 적게 가져갈 거예요. 왜 적게 가져가느냐? 대부분의 성질이 겹쳐요. 관계사,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 부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always? 이 경우에 이것은 가능인데요. 이 경우에 이것은 항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부사가 아니고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잠깐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는 SOC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전치사 플러스 우리 전형명이라고 하죠. 전형명구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문장 생략, 무관. 그러면 뒤에 굳이 불필요한 쓸데없는 부사를 하나 부사구로 쓰인 명사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하지만 100% 완전하냐? 그건 아니고 그냥 뒷문장에 부사가 없다 정도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니까요. 부사를 부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사는 고유하게 이제 쓰이죠. 주로 LI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명사를 부사로 쓰고 싶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사적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the way 플러스 how 말고는 이때 the way는 길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방법 플러스 how 빼고는 어떤 대상 플러스 관계부사가 가능합니다.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등이 있고 이거는 좀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예문이었어요. 확인해 볼게요. We will meet at RXK when we need to study English a lot. 아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We will meet at RXK. 우리는 RXK에서 만날 거예요. 그 만날 때 meet at RXK when we need to study English a lot.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은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관계부사 플러스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이다를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We need to study English a lot at 시간을 나타낼부터 at을 많이 쓰니까 at which at sometimes at which 로 쓰면 일단 이거를 지워야 되겠고 이 which라는 것은 뭐 sometimes가 되겠죠. anytime 어떤 time RSK 마침표를 찍어주고 at time that we need to study 뭐 이런 식으로 좀 동어 반복이 되니까 좋지 않은 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이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Friday is the day. 금요일은 어떠한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People feel happy. 사람들이 기쁜 날이죠. 다시 말해 불금이다.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뭐 all people이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에 딱히 해피하지 않아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미안해요. Friday is the day on which people feel happy 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he day거든요. 어떤 날짜라는 것은 시간이죠. 자,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은 어떠한 날이에요. 어떠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느낍니다. 해피하다고.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언제요? On Friday. 그래서 Friday is the day. People feel happy on 다음에 which를 뒤로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hich만 앞으로 오고 on을 뒤로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쳐요. 시험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문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출제 예상. 출제 예상은 Friday is the day. is the day when과 which를 구분하라고 할 거예요. when which people feel happy.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지만 on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핵심 포인트는 on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어떤 내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거기 일일이 다 집에 가서까지 야 하지마 그러면 안 돼. 무지성적으로 외운다가 답이 아니야. 그거 맞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학교 이제 예비고잖아요. 중학교 과정까지는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 이렇게 막 무지성적으로 반복을 하고 외워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갑자기 가서 응 하지마 라고 해서 바로 받아들여서 아 여태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적응을 하다 보면 이미 늦어버렸죠.
어떻게 넣습니까? 시험 점수가 안 나오죠. 이거 하나 틀려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전 우리 대의가 빠졌죠. 미안해요. 빨간색으로 써. 무지성적으로 썼을 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외웠어.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 Friday is the day when which people feel happy. 많이 봤던 거야. 무조건 when. 아니죠. 문장이 바뀌었잖아요. on이 들어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 which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뭐 in, at, on, which. in, at, on 플러스 관. 네.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는 항상 in이고 특정한 경우에 항상 at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항상 on인가요? 구분 못해요. 이거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관계부사 없습니다. 다양한 관계부사. 단 이것들이 나타내는 시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on Friday로 됐지만 on이 항상 시간에만 쓰이는 전치사가 아니잖아요. on은 뭐뭐 위에라고 해서 장소 위에라고 했을 때는 on which가 장소를 나타낼 경우에는 where가 돼야 되는 거고, at이라는 것이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at time이라고 하면은 when이 돼야 되는 거고, at the place가 되면은 where가 돼야 되고, 뭐 in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고, 해당 전치사가 의미 정확하게 말하면은 꾸미는 대상,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부사로도 가능하다. 다양한데 어떻게 이걸 하나로 좁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대상 플러스 관계부사가 가능하다. 자, 일단 여기 하나 나왔어요. The day which, the time이죠. 미안합니다. The day which on이죠. The day, the time. Friday is the time when. The time when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time when은 가능한데 I don't know the way he studied English. 한번 볼게요.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요? The way. 어떠한 방법을요. 여기서는 길 아닙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그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I don't know how he studied English. 뭐 그가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는 Friday is the day when people feel happy가 가능했는데, 밑에는 I don't know the way. 어떤 방법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가 영어 공부를 하는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머진 다 됩니다. The way, how만 안 돼요. The way, how만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잘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래요. 물론 출제는 많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관계부사도 뭐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우리 리뷰의 마지막 리뷰를 한번 해보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볼게요. 리뷰입니다. 출제는 이러한 순서대로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구분의 차이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 그리고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계속적 용법에서 대시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까 다시 말해서 콤마 찍고 안 된다인데, 이거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할게요. 이때 콤마 찍고 대시 100% 맞긴 한데요. 이때 이것은 관계사 대시예요. 근데 콤마 찍고 관계사가 ADM으로 쓰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ADM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추가적인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주의사항.
이러한 경우엔 됩니다. I am I am a teacher. teacher 콤마 찍고 바로 대를 안 줄 거예요. teacher 그 다음에 working at RXK 그 다음에 콤마 찍고 that means teaches student. 이때 포인트는 대시 있고 콤마가 있으니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거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콤마 분사 구문 working at RXK. RXK에서 일하는 나는 선생님인데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자, 삽입이에요. 이 경우에는 대시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앞에 콤마가 that 앞에 콤마가 정말로 계속적 용법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적용법인지 혹은 삽입구인지 삽입구를 나타내는 건지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왜냐면 우리 콤마대 난데 에이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보고 무지성적으로 보면은 틀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법 문제라고 어법 안 읽고 그냥 무지성적으로 규칙만 넣고 풀지 말고 글을 좀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글을 좀 읽어보셔야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인해서 당신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at과 what의 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hat과 what에서 that은 아는 거, what은 모르는 거예요. 뭐 앞문장이 불완전하고 앞문장 선행사를 포함했네 안 했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갈게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다. 뭐 전치사가 굳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엄밀하게 막 따져봐야 큰 의미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관계 대명사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that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that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영상을 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that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뭐 접속사의 that도 그렇고 우리는 뭐 대명사의 that도 그렇고 많은 that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많은 that들 중에서 어떠한 that이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라고 하면은 일단 종류 4개를 다 말해 볼게요. 접속사 that이 있고요. 뭐 접속사에 파생된 건데 동격의 that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관계사 that, 그리고 대명사 that이 있습니다. 대명사 that은 이제 this와 비교가 되겠죠. 가까운 거냐, 먼 거냐. 관계사 that은 콤마 찍고 that이 그래서 돼, 안 돼? 그거를 물어볼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콤마 삽입구 뒤에 나온 that은 됩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핵심은 접속사 that과 접속사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목적절을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목적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that과 동격의 that이 구분 가능하냐?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예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that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명사절 접속사의 that이라는 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that 뒤에 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봅시다. I believe that she will pass the exam.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She will pass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고. 그녀가 시험에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을 거예요. 확신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that은 I believe that she will pass the exam이라 써도 되고 I believe she will pass the exam.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 목적절, 명사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밑에 나온 게 동격의 대시예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동사 뒤에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격의 대신 생략이 불가능하다. 100% 불가능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생략 불가능하다로 봅시다. 명사 플러스 대 플러스 절입니다. 포인트는 명사 플러스 대시라는 거죠. 그러면 명사와 대시, 대 다음에 절이라는 건데 우리 이후에 다룰 건데 접속사에서는 앞과 뒤의 형태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끼리 다 같아야 돼요. 병렬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절은 명사절이란 이야기죠. 명사절. 그래서 I believe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I have a belief.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신념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That she will pass the exam. 그녀가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사죠. 그리고 명사절. 다시 말해 목적절. 목적절인 명사절이 되겠죠. 그럼 명사와 명사절을 이어줄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고 가능합니다. 명사 두 개를 같이 쓰면은 접속사가 없다고 하면은 명사 두 개 같이 쓰면 다른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복합명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격의 대신 생략이 불가능하고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동사 뒤에 대시냐 명사 뒤에 대시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룰 내용이 있어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계속 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 관계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출제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다뤄보도록 합시다. 복합 관계사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복합 관계 대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복합 관계 부사도 됩니다. 복합, 복, 관, 대, 그리고 복, 관, 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관계사 플러스 ever를 써줘야 돼요. ever인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no matter 다음에 접속사라고 보셔도 돼요. no matter 접속사, 뭐 접속사라고 해놓고 그냥 관계사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예문을 뭐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whatever 그리고 however, however 뭐 wherever, whenever. 얘네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개거든요. whatever, wherever, whenever. 자, 그대로 써볼게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얘는 wherever니까 no matter where. no matter where. whenever는 no matter when.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no matter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지 없어. 문제 없음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시간, 문제, 없음. wherever는 장소, 문제, 없음. what은 something, 무언가, 것이죠. 대상, 문제, 없음. 대상, 문제, 없음. whoever도 돼요. 누구인지, 문제, 없음. 자, 그러면은 no matter라는 거는 문제, 없음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문법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복합관계사에서의 ever는 양보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양보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have PP에서 경험정용법.
경험적 요법을 나타낼 때 Have you ever heard? 들어본 적 있니? 자, 들어본 적 있니?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언제가 됐건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들어봤니? 한 번이라도 들어봤니란 이야기잖아요. Have you ever heard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뒤에 내용이 해보기만 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내용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뒤에 내용은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은 양보라는 이야기는 왜 양보냐? 뒷내용 가능. 뒷내용은 항상 가능. not이 붙으면 항상 불가능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I will do whatever you want. 난 할 거야. whatever you want. 네가 뭘 원하건 간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whatever.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양보할게. 내가 다 해줄게. I'll do whatever you want. 표현을 한번 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합관계에서는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드디어 접속사로 넘어갈게요. 접속사는 출제 포인트가 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접속사의 개념을 통해서 병렬 구조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수일치와 시제일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수일치는 동사 수일치입니다. 동사 수일치. 시제일치도 동사 시제일치. 우리 동사할 때 포인트 얘기했었죠. 수태시.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제일치가 항상 always냐? 아니요. 시제일치에 예외가 있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쓰이고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미가 다른 접속사나 전치사가 존재해요. 비슷한 전치사입니다. 비슷한 접속사, 비슷한 전치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술형 포인트. Not only A but also B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접속사의 사용 조건은 아까 that을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명사는 명사, 동사는 동사, 절은 절끼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형태여야지만이 우리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장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사용 조건은 뭐 전형명이라고 하죠. 전형명, AM 혹은 뭐 ADM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 혹은 명사절을 꾸며주는 것을 우린 전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예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문장을 봅시다. 진심이에요. I like car.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it is convenient. car는 is convenient. 편리합니다. 차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절과 절을 이유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치사의 사용 조건을 볼게요. 전형명이라고 했죠. I like a car because of convenience. convenient, 편리한이 아니라 편리함. 명사로 바뀌었어요. 편리함 때문에 차를 좋아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접속사와 전치사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 출제 유형. 출제 유형은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거를 합쳐 놓으면 됩니다. I like a car because of 혹은 because. 두 개를 붙여놓고, 자, 접속사를 쓸 경우는 앞과 뒤가 같아야 되는데 앞에 지금 문장을 쓰고 있죠.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죠. 아까 전에 동격의 대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때 동격의 대는 는이었어요. 는, 같은 거. 근데 지금 내가 차를 좋아하는 거랑 편리함이라는 것은 는이 아니잖아요. 같지 않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문장이 없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because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because of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because of convenience는 앞에 문장을 꾸며준다는 얘기죠.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차를 좋아한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ADM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I like a car because it is convenient라고 했을 때 이때는 because of를 물어보겠죠. 자, of는 왜 안 돼요?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못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뒤에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도 같은 내용을 바꿔서 썼듯이 충분히 학교에서 변형해서 낼 수가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접속사에서 병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수일치가 있고 시제일치가 있고 그 외에 또 조금 더 있어요. 문법적 성격이 어쨌든 일치하여야 한다. 접속사의 본질이죠. 앞과 뒤에 문법적인 성격이 일치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예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병렬 구조의 예문이에요. He likes game and loves his family. 자, 동사와 동사를 and로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자리 아닌가요? 아니요. He likes game and he loves his family. 굳이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를 중복 생략을 한 거예요. 대명사 쓰기도 싫어서. 그래서 he likes game and loves his family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 병렬 구조에서 시제일치가 있습니다. 볼게요. I woke up at 7 yesterday. 어제 나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and I ate breakfast at 8. 여기서 이제 나는 8시에 먹었다. That day. 뭐 yesterday가 되겠죠. 그리고 7시에 일어나서 이후에 나는 8시에 내가 아침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이거를 is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뭐 수일치, 시제일치인데 이 정도 이상 출제는 잘 안 돼요. 뭐 그 외에 문장의 통일성을 위해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끼리, ing는 분사는 분사끼리 붙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일치의 예외죠. 시간 조건 부사절. 다시 시제일치의 예외. 계속 볼게요. 시간이나 조건의 의미를 가진 포인트입니다. 부사절인 경우에 시제일치의 예외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절이라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하지 않아. 꾸며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16살입니다. 언젠가는 20살이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기준 현재 you는 16살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when you 네가 20살이 되는 건 will become이란 말이죠. 네가 20살이 되면요 you will be undergraduate. 너는 undergraduate 대학생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will become이냐 become이냐라고 했을 때 when you become 20 years old you will be undergraduate 였고 undergraduate로 해서 이제 become으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조건이에요. 시간. 뭐 시간으로 20살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20살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학생이 될 거다라는 조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간 혹은 조건이 계속 미래면은 그럼 이 조건에 따른 결과잖아요. 조건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언젠가 너희는 대학생이 되겠지. 그 시점이 20살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재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간 조건이 미래면은 영원히 그 조건이 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그 시간 조건이 미래. 따라서 달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막고자 우리는 시간 조건이 미래인 경우에는 한 시에 땡겨서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부사절에 강조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부사절이 아닐 때는 I don't know. 난 몰라요. When he 우리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남학생도 있으니까 16살짜리 학생이 will serve military service 군대를 언제 갈지 나는 아직 몰라요. 20살에 갈 수도 있고 21살에 갈 수도 있고 22살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보단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I don't know when he will serve military service는 목적절이죠. 이거 부사절이 아닙니다. 확인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시조부에서 시조 부사절에서 미래의 부사절은 현재로 씁니다. 이게 조건이 된 상태가 미래고 어쨌든 조건이 돼야지 그 다음에 미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 뭐 길게 끌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길게 끌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쨌든 현재를 쓴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Not only A but also B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1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항상 내는 서술형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주역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역고에서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유일한 A는 아니다. But also B, 또한 B도 있다. 따라서 A 플러스 B다에 별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쓰느냐? 아니요. only를 just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유일하지만 않다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혹은 not A, A는 아니야. But also B. B 또한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 또한 A 플러스 B로 봐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Not only A, but B. A만 있는 게 아니라 B야. A만 있는 게 아니야. A가 유일한 게 아니란 얘기니까 A 플러스 B다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Not A, but B. 이건 그냥 A가 아니야. B야. 따라서 B야.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보강 대충 한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개별 카톡으로 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볼게요.